시 들어가던 보수 정권에 꽂이 된 이준석. 이준석은 흔히 말해 박근혜 키즈 혹은 페미 사냥꾼이라는 별칭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툭 까놓고 말해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박근혜 키즈에다가 페미니스트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더불어 페미 사냥꾼이라기보단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똑바로 고쳐주는 참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키즈답게 과거 박근혜의 형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온갖 질타와 여론에 관역이 된 적도 있었죠. 이준석은 198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증권회사에서 일했는데 해외로 발령나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1년씩 출장 다녔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준석의 가족들은 목동에서 살게 됩니다. 그 뒤로 이준석은 무난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과학고등학교 13기로 입학해 학생회장까지 경험했죠. 그리고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통해 카이스트 수리과학과를 잘 다니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중퇴합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을 합격했기 때문이죠. 그 후 이준석은 하버드 경제학과 그리고 컴퓨터과학 학사를 따냈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비상했을 것 같죠? 이 정도만 봐도. 그의 학력에 관한 여러가지 소문도 많은데 그 중에 이준석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운 좋게 들어갔고 이후 서울대를 들어가려다 떨어져서 하버드를 진학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루머라고 이준석이 스스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이라고 밝혔죠. 그는 애초에 서울대를 진학할 생각도 지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거기다 비싸기로 소문난 하버드 학비를 어떻게 지불했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약 2억 원가량을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하버드를 다니면서 아버지와 비슷하게 증권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한나라당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과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튜브에 이준석을 검색하시면 토론에 관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 토론의 기술도 하버드에서 배웠다고 알려지고 있죠. 정치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여러 주제로 토론을 경험하기도 했고 정치에 참여한 후부터는 막힘없는 언변으로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2007년 6월 하버드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로 졸업했습니다. 이준석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의 무의미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싶었는지 산업기능요원을 통해 4년이란 시간 동안 반사회에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쳤죠. 이 군대에 관한 말이 많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정치를? 군인을 대표해? 또는 준석이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 준꼬라지 같다 등 많은 질타를 받았죠. 사실 이준석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이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며 차츰차츰 준비를 하고 있었고 3년이나 되는 기간을 본인의 의지로 1년을 더 채워 4년을 복무한 것이죠. 실제로 청년 벤처기업 창원 지원금을 받고 클라스 스튜디오의 현직 대표가 되었죠. 물론 지금도 대표고요. 여기서도 벤처기업의 타이틀을 따기 위해 클라스 스튜디오를 창업했다고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 지금은 유령회사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2011년 11월 한부모 가정 등이나 사회 약자들을 교육시켜주는 봉사활동,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대표교사로 활동하던 이준석은 그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박근혜와 만나 이념을 함께하며 박근혜 키즈라는 타이틀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외부영입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죠. 물론 이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고작 27살밖에 되지 않은 게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이 되다니 분명 뭔가 있다 라는 식의 여러 루머들로 박근혜의 남자라고까지 거론된 적이 있었죠. 이에 이준석은 여론과 문매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자신이 알고 있는 자수성가한 인물 중 대단히 훌륭한 인물로 생각했고 이명박이 자주 말하던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높게 평가했죠. 실제로 결과 그러니까 끝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삶의 배경을 보면 그럴만도 하죠. 또한 무상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주장에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극적인 루머와 사실을 본인 스스로 밝히기 꺼렸을 법한데 민감한 내용인 천안함 자초설과 광우병 등 허위 사실에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었죠. 이후에도 여러 방송에서 대학생과 토론하거나 라디오 또는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뒤로도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농구병지역위원장 등 계속 정치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근혜가 최순실의 인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기도 했죠. 요새 그가 자주 언급하는 오래되고 낡은 세습에 지겨웠는지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2018년 나름 리뉴얼된 보수진영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다시 2020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되었죠. 하지만 제21대 총선에서 꽤나 많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부터 참담하게 찍힌 탓에 낙선하고 말았죠. 물론 이준석은 이전에도 3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맛을 봤으니 정치적인 면에서 전혀 밀릴 것도 꿀릴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 후 2021년 4월까지 국민의힘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요즘 방송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현재는 예비 경선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이준석 돌풍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실제로 이준석은 지지자들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대표 경선 자금을 위해 여유가 되시면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실제로 사흘 만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한도액을 꽉 채웠고 초과한 금액은 반환 중이며 계좌를 닫아놨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도 비교 불가로 1위를 찍고 있고, 국민의힘 합동연설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시작되었는데 나경원 후보가 주장하는 청년 할당제나 같은 당인 주호영 후보의 팀킬에도 반박하는 이준석은 낡은 정치의 관성을 운운하며 전당대회가 혼탁해진 것 같고, 예비 경선의 결과를 보니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며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골고루 돌려깎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광주에서 이준석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5.18 광주민주운동을 거론하며 단 한 번도 광주 사태 혹은 폭동이었단 적이 없다고 토로하며 5.18 민주운동 정신을 계승해 정치를 할 수 있는 첫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9년 8월 홍콩 민주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시기 이준석은 그 시위 현장에 직접 참여해 그 난리 속에서 페이스북으로 스트리밍을 했죠. 이는 5.18 민주운동을 생각해 다시는 그런 일이 어디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미얀마, 북한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의 파기자들에 맞서는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죠. 다른 후보들과 달리 남을 공격하지 않고 개인에게 이득이 될 만한 조건을 늘어놓지 않아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호남에서 더욱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했죠.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앞으로 그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